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른 멸치를 우리가 그릇에다가 수분이 안 날아가게 랩을 이렇게 쫙 다 발라놔요, 그릇에다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마른 멸치가 촉촉해지네, 말라있죠. 그러니까 마른 피부에는 아무리 바세린을 코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세린 뒤에 보면은 이제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라는 게 있고, 이 페트롤라툼 자체가 마셨을 때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세린은 보통 바르면 많이 꾸덕꾸덕하니까 낮에는 잘 못 바르시는데 밤에 하고 밤에 바세린 좀 충분하게 발라주시고 주무시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후에 바세린 쓰시는 거 제발 여러분이 한 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세린 사람들이 많이 바르는데 바르고 효과를 좀 못 봤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 바세린 효과 하나도 없었어 이러시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제대로 된 사용법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바세린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기본적으로 바르는 보습 제품이랑 다르게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정말 잘 보고 아니고 그런 경우가 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게 무난하게 나왔다기보다는 뭔가 딱 잘 맞춰서 썼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제품이다. 좀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맨입에? 맨입. 오늘 그러면은 제가 바세린에 대해서 네. 깊게 아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세린을 처음 발견한 거 옛날에 석유 수송하던 관, 그 이음에 자꾸 이 석유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쌓이면은 관이 좁아지고 이제 막히니까 그걸 이제 보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닦아내주고 비워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처 나거나 어디 다치거나 화상 입고 나면 그 찌꺼기를 갖다 여기다 막 바르시던 거예요. 봤더니 상처를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석유 찌꺼기, 그래서 페트롤라툼이라고 하는 성분을, 그 성분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그걸 정제해서 피부에 사용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은 제품이 이제 바세린인 거죠. 석유 찌꺼기라고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막 뭔가 위험할 것 같고 몸에 해로울 것 같고, 근데 유해 성분을 걸러내고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에 사용하기 안전하다라고 하고요.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화상 입거나 피부가 벗겨지거나 해서 크게 이제 상처 난 부위에는 소독된 바세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쭉 발라줘요. 그래서 수변 드레싱 할 때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딱 밀폐가 되면서 마르지 않게 하니까 회복을 돕거든요. 바세린이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바세린은 코팅제예요, 코팅제. 피부에서 중요한 게 유수분 밸런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부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수분이거든요. 싱싱한 사과 딱 보면은 이렇게 수분 꽉 차 있어가지고 탱글탱글한데, 조금 잘라놓고 오래 두거나 냉장고에 오랫동안 두면 얘들이 이제 쪼글쪼글쪼글쪼글 하면서 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얘가 이제 산화하는 건데, 피부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주름도 생기고 피부가 덜 건강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피부에 너무 중요한 수분을 잘 지켜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유분이에요. 바세린은 기름 수송관의 찌꺼기라고 하잖아요. 100% 유분이에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제품들, 뭐 보습크림, 수분크림, 우리 기능성 크림 같은 것들을 발라놓고 그 위에 얘네들이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역할로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뭐 러닝 하시는 분들 이럴 때 쓸리는 부위에 이제 자주 쓸리면은 피부가 얇아지고 벗겨지니까 색소 착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검어지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바세린을 발라가지고 덜 쓸리게 하는 목적으로 이제 부가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 그 중에서도 악건성이신 분들, 막 피지 분비가 아예 없어, 한여름에도 막 코에 기름도 하나 안 껴, 이런 분들은 이제 코팅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코팅층이 없기 때문에 많이 건조함을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피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바세린을 마지막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냐면, 이전에 이제 올리브오일이 피부에 바르는 걸로 엄청 유명한 적 있었거든요. DHC라는 브랜드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밤에 잘 때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 얼굴에 발라주세요 하면 이제 그게 피부에 수분을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습감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제품이 있었었는데, 그 유명했던 올리브 오일보다도 바세린이 수분을 막아주는 효과가 160배나 높다고 해요. 제 기억에는 한 뭐 30ml에 5만원인가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엄청 저렴하죠. 훨씬 저렴한데 기능도 좋으니까 바세린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사실. 바세린을 사용했다가 나 효과 하나도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 부분은 저는 이 경우인 것 같아요. 보통 바세린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건조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수분이 있는데 빨리 날아가서 건조한 분도 있겠지만 내 피부에 원래 수분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바세린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1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른 멸치를 우리가 그릇에다가 수분이 안 날아가게 랩을 이렇게 쫙 다 발라놔요, 그릇에다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마른 멸치가 촉촉해지나요? 말라있죠. 네. 그러니까 마른 피부에는 아무리 바세린을 코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바게트빵 처음에 사와가지고 커팅해주세요 커팅하면 겉에는 바삭 속에는 촉촉하잖아요. 걔를 그릇에다 두고 랩핑을 해놓으면 오랫동안 걔가 계속 촉촉하게 안 마르고 있잖아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코팅을 해야 바세린이 효과가 있는데, 피부가 애시당초 수분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코팅을 해놔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건조하신 분들이 바세린 썼을 때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으면은, 그런 분들은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제품들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바세린을 사용하시면 아마 효과가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바세린을 썼는데 나
여드름 터졌어요 하시는 분. 실제로 이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 바세린 쓰시고 나서 여드름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분비된 피지 속에 여드름균이라든지 오염물질들이 많이 이제 같이 배출되게 되는데,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그 균 위로 이제 바세린을 코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균이 이렇게 피부에 갇혀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피부에 자극도 되고 균이 더 증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드름을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세린은 특히나 여드름 피부에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최초에 이제 제일 깨끗한 세안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이 여드름 유발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사실 저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바세린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바세린을 추천하는 분들은 보통 건조감을 많이 느끼시는 건성이라든지 수분감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조적인 역할로 같이 사용하셨을 때 저는 권장하는 편이고,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많으신 피부들은 아무래도 바세린이 아무 좋다고 하더라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시는 걸 전 더 권장하기는 해요. 그리고 바세린 사용했더니 얼굴이 막 빨개졌어요, 홍조가 너무 심해졌어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쓰고 나서 피부가 빨개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낮에 바세린 사용하시거나 밤에 사용하셨는데 아침에 이제 닦아내지 않으셨거나, 그 상태로 햇빛에 나가게 되면 이 바세린이 일종의 유분이잖아요. 유분 코팅을 한 상태에서, 우리 왜 태닝 오일을 바른 상태에서 햇빛에 나간 거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조는 피부에 열이 많아지면 안 좋고 자외선 자극에서도 심해지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이 바세린이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홍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세린 사용하실 때 낮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밤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것도 되게 흡연돼요. 겨울에 코나 입 주변에 이렇게 튼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눈가에 가까이 이렇게 눈에 들어가게 바르는 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세린 뒤에 보면은 이제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라는 게 있고, 이 페트롤라툼 자체가 마셨을 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코 주변이나 입가, 눈가는 절대 가까이는 바르시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바르시고자 한다면은 이제 입술 전용으로 나오는 바세린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페트롤라툼이 최소화되어 있다든지 먹어도 괜찮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일반적인 우리 그냥 이런 바세린, 입가 이런 데는 절대 바르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바세린을 더 효과 좋게 쓰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바세린은요,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성분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데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면 시너지가 나는 성분들의 화장품들 내지는 같이 쓰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종류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4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 제품이랑 같이 쓰는 거거든요. 이 유분의 코팅제의 끝판왕은 바세린이니까 수분의 끝판왕인 제품을 같이 사용해주면 효과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수분을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고 수분을 가장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머금을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이거든요. 근데 이 히알루론산이 워낙 수분을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건조한 실내 환경에 있으면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빨아들여서 히알루론산이 흡수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기도 해요. 앰플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크림 같은 걸 사용하시고 바세린을 같이 코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레티놀. 보통 레티놀에 뭐 한 0.1%, 0.3%짜리 좀 더 저농도의 레티놀 사용하실 때는 그 레티놀 사용하시고 어느 정도 흡수되는 시간 한 1분 정도 둔 다음에 이 바세린을 위에 코팅을 해주시면 쉽게 닦여나가지 않게 보호막 역할을 하니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고농도 레티놀 이용하시는 분들, 이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뭐 1%, 1.3% 이런 고농도의 레티놀을 사용하실 때는 다른 제품이랑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요 바세린이랑 같이 희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 레티놀이다 하면은 레티놀 1, 뭐 바세린 4 정도로 해서 0.2% 레티놀 정도로 물켜서 사용해 주시면 바세린 자체가 안정성 있게, 발림성 있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레티놀이 그대로 닦이지 않게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줘요. 레티놀은 어떤 효과가 있죠?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주름 개선하는 효과에 탁월한 제품이잖아요. 피부가 보통 한 달을 주기로 이렇게 새 피부로 재생 주기를 갖게 있게 되는데, 그 재생 주기를 빨리빨리 돌아가게 해서 피부가 좀 더 애기 피부로, 좀 더 어린 피부로 나오게 해서 잔주름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런 걸 좋게 하는 이제 효과가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성분인데, 그런 것들 사용하실 때 요 같이 활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마데카솔. 이제 마데카솔 자체가 피부의 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인데, 보통 이제 이 자체로 쓰기보다는 같이 묽게 개어서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권장해드렸는데, 마데카솔 1, 그 다음에 바세린 2 정도로 해가지고 손에 덜어가지고 개어서 얼굴에 필요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거나 주름 많은 부분이나 트러블이 좀 많이 나는 부위나 이런 데 발라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알려드렸지만 복합 마데카솔이라든지 마데카솔 파우더 같은 경우는 바세린이랑 절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복합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파우더 제품 자체가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인데, 수분감이 없는 바세린이랑 같이 사용할
사용했을 때는 더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세린이랑 같이 사용하실 때는 꼭 그냥 마데카솔 연고를 이용해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거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 마스크팩 하시고 나서 바세린 발라주시면 너무 좋아요. 마스크팩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바르고 나면 피부에 수분이 어느 정도 깊이감 있게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수분감을 공급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마스크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뗐을 때는 그 수분이 오랫동안 안 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효과만큼 우리가 다 못 보는데, 얘를 활용함으로써 그 수분감이 그대로 피부에 남아있게 해주는 효과를 주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보통 마스크팩 우리 잘 때 하잖아요. 바세린은 보통 바르면 많이 꾸덕꾸덕하니까 낮에는 잘 못 바르시는데, 밤에 마스크팩 하고 밤에 바세린 좀 충분하게 발라주시고 주무시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팩 후에 바세린 쓰시는 거 제발 여러분들 한 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세린은 얼굴만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건가요? 바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발 뒤꿈치 막 각질 막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되게 허옇게 일어나고 막 까실까실하고 막 여성분들은 막 스타킹 막 신다가 뜯어지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때 이 바세린 잘 발라주면 발 뒤꿈치가 보송보송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주무시기 전에 발 뒤꿈치 부분에 핸드크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바세린으로 위에 코팅해주시고 그냥 두면은 자면서 계속 이불에 딱 끼고 난리 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수면 양말 같은 거 아니면 일반 양말 같은 거 신고 주무셔 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보송보송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부위는 목입니다. 특히 가로주름보다도 세로 목주름들 있죠. 침 꼴딱꼴딱 삼키거나 할 때 이제 당겨 올라가면서 세로주름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목에 이렇게 수분크림이나 바디로션 바르시고 나서 바세린 사용해 주시면 효과 되게 좋으실 거예요. 추가로 뭐 바세린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을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있어요. 저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 저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약간 같은 것도 좀 더 싸게 사는 거 막 100원이라도 더 싼 거 찾아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 막 옆에서 그런 거 좀 하지 마 이러는데, 바세린을 보통 요 파란 통 바세린만 아시잖아요. 요 바세린이 있어요. 꼭 요 회사 거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백색 바세린이라는 게 있어요. 백색 바세린이 왜 좋냐면 물성이 얘가 훨씬 부드러워요. 보통 써보시면 파란 통 바세린은 조금 꾸덕꾸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시는데, 너무 헤비한 무거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 하고 났을 때 좀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얘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저는 무거운 거 별로 싫어해가지고 얘가 좀 더 사용감이 좋아서 좋았거든요. 더 좋은 장점이 뭐냐면 얘가 더 싸. 얘는 훨씬 싸요. 몸에도 바르고 막 발꿈치에도 바르고 막 초덕초덕 다 발라도 뭐 한참 써요. 저 이거 지금 한참 썼는데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바세린 만약에 구입하신다면은 저는 이 백색 바세린도 한번 찾아보시고 구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세린이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손톱에 거스러미라고 하죠. 여기 집에서 이 바세린만 발라줘도 훨씬 정리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큐티클에 이렇게 조금 덜어가지고 발라주시면 되게 좋아요. 손톱도 좀 두꺼워진 효과도 있고 하니까 큐티클이랑 손톱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훨씬 더 손톱도 건강해지고 거슬리는 이 거스러미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보통 오른손에 이렇게 펜 쥐는 자리에 요 검지의 요 부위에 굳은 살 많이 베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바세린 발라주시면 그 하얗게 일어나는 거, 보기 싫은 굳은 살 같은 것들도 훨씬 진정이 되니까 그렇게 검지에 펜 닿는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바세린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바르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바세린을 살짝만 덜어요. 손바닥에다가 옮겨주신 다음에 살살살살 문지릅니다.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를 마찰을 시켜주시면요, 손바닥에 우리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열감에 의해서 바세린이 녹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냥 피부에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르지 말고 그냥 얹어주시면 바세린이 잘 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일류 우리 바르실 때 그런 식으로 피부에 손에 문지른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세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약간의 이제 굳어진 형태의 오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녹여가지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사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바세린이 안전한 제품이긴 한데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기는 해요. 낮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밤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세린은 기본적으로는 밤에 사용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워낙 제형 자체가 좀 꾸덕하기도 하고 유분기가 좀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바세린을 쓰고 화장을 하시면은 꽤 좀 많이 밀리고 잘 안 먹고 그러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감이 좀 불편함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밤에 사용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하고, 근데 만약에 낮에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 나 너무 건조해서 낮에도 좀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근데 사용감이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낮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한테 바세린 베스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침에 세안을 깨끗이 하시고 물기만 살짝 닦아주신 상태에서 이 바세린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두꺼운 느낌이 들고 유분기가 많이 느껴질 거잖아요. 바로 화장을 못하니까
그 상태에서 물 세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냥 바세린 사용했을 때 나 화장 이런 거 불편하고 못 쓰겠어 하셨던 분들도 아마 이렇게 바세린 베스법 이용하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이 바세린은 바르시고 나서 직사광선을 쬐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꼭 자외선 차단제 챙겨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낮에 사용했더니 좀 피부가 따갑거나 빨개지거나 뭔가 트러블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 하시면은 그때는 바세린은 아쉽지만 사용하실 수는 없고 밤에만 사용해주세요. 오늘 영상 저장해 두셨다가 바세린 쓰실 때 꼭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효과, 좀 더 많은 효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크림을 먼저 발라야 돼요? 나중에 발라야 돼요? 물어보시는데 선크림을 어떤 거 쓰시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유기자차 선크림을 쓰신다 라고 한다면은 바세린을 선크림을 바르고 바르셔야 해요. 왜냐면 유기자차 제품은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하기 때문에 바세린을 바르고 바르면 피부에 흡수를 막기 때문에 선크림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무기자차 제품을 쓴다 라고 하시면은 바세린을 바르고 발라주시는 게 더 좋아요. 혼합자차를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기자차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먼저 선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